가장 강력한 신이 약한 학생인 척하며 격투대회에 참가한다. 모리는 젊고 혐오스럽고 쓸모없는 고아 소년으로 한 노인에게 입양되었다. 이 노인은 그를 산속에서 키우며 리뉴얼 태권도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무술을 가르쳤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모리에게 도시의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다. 모리는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실 그는 할아버지가 우유를 사러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해변에서 세 남자가 여자들에게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풍경이죠. 그중 한 명이 박이라는 정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 남자는 돈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나라 총리의 명예를 훼손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언가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햇살 가득한 하늘을 빠르게 뒤덮었습니다. 세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져 그들을 압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한편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손으로 압박하는 동작을 취했다. 그는 비서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리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빨간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 후 헬리콥터들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섬에 도착했고 그들은 남자의 손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십자가 모양의 거대한 손자국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제 10대가 된 모리를 본다. 그는 할아버지의 떠나심에 대한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그날 중요한 행사에 늦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중요한 날에 늦잠을 자서 답답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급히 집을 떠났다. 나중에 뉴스에서 오늘이 고등학교의 신이라는 무술대회의 첫날이라고 발표되었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시에서는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대회에 대해 흥분하며 티켓을 사서 보러 가고 싶어 했다. 그 후 우리는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지갑을 확인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더 많은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회에 가야 하는 여자아이가 토너먼트에 선발되지 못한 무술가들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알려주는 동안 그녀는 남자의 근육에 흥분합니다. 모리는 대회에 가는 길이었고 정말 배가 고파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할머니의 지갑을 낚아채 달아나는 오토바이를 탄 도둑과 거의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할머니의 힘든 삶을 보았고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도둑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추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도둑은 오토바이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리는 몇 가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거의 날아다니듯이 능숙하게 차선을 바꿨다. 추격 중 그는 우연히 아직도 화가의 근육을 감상하고 있던 소녀와 부딪혔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 도둑을 쫓는 것을 계속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안경이 부러진 것을 깨닫고 화가 나서 모리에게 검을 던졌다. 그녀는 그가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리는 할머니의 지갑을 훔친 도둑을 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했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함께 타고 도둑을 잡겠다는 결심을 했다. 도둑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모리와 소녀는 끈질기게 추격했다. 하지만 소녀가 칼로 도둑을 공격하려고 뛰어오르는 순간 실수로 가로등을 쳤다. 그때 가게에서 일하는 소년이 지나가다가 개입했다. 소년은 강력한 한 방으로 도둑을 제압했고 모리와 소녀는 감탄했다. 다음 장면에서 무술대회가 시작하려는 참이었고 세 사람이 같은 대기실에서 대회 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미라는 여자아이가 모리에게 망가진 안경 값을 지불하라고 했지만 모리는 도둑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리는 자신을 진 모리라고 소개했고 한 디웨이라는 남자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나운서가 대회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기 중 어떤 격투 스타일도 허용되며 시간 제한이 없고 참가자들이 어떤 종류의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KO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현재 지역 예선이 진행 중이었고 거기서 본선에 참가할 선수들이 선발될 것이다. 앵커는 또한 그들이 모두 착용하고 있는 팔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팔찌는 참가자들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한다. 이 팔찌는 선수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며 만약 부상이 발생하면 팔찌에 탑재된 나노기계가 즉시 부상을 치료해준다. 앵커는 마지막으로 모든 라운드를 통과하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조직의 어떤 소원도 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전투자들이 모인 후 그는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 관중들까지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이것이 배틀로얄임을 깨달았다. 일부 전투자들은 팔찌가 그들의 생명 신호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싸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챘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약한 참가자들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며 각 전투자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리가 여러 상대를 거침없이 처치하면서 그의 엄청난 강함이 분명해졌다. 마찬가지로 디웨이와 미라도 많은 참가자들을 처치하며 그들의 실력을 입증했다. 이후 강만석이라는 파이터가 링에 올랐고 파란 머리 여자는 그가 토너먼트 우승 후보라고 언급했습니다. 강만석은 팔을 쓰지 않고도 그의 속도를 보여주며 여러 파이터들을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는 파이터들의 약함에 실망감을 표하며 감옥 독방에서 자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유미라가 강만석에게 도전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큰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강력한 상대임을 증명했습니다. 시합 중 강만석은 그녀의 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고 유미라는 혐오감을 표했습니다. 강만석 뒤에서 모리가 바지를 내리며 동물 무늬 속옷을 드러냈습니다. 강의 이러한 행동에 놀란 모리는 강력한 발차기로 모리의 가슴을 가격했고 모리는 날아갔다. 디웨이는 강이 발차기를 하는 순간 모리가 팔을 이용해 강의 발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모리는 일어서서 강에게 만약 내가 전력을 다한다면 나도 그럴 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하기 위해 뛰어올랐다. 한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섬에서 일어난 사건의 사진들을 보고 우려를 표했다. 이마에 흉터가 있는 한 남자가 방에 들어오자 모두가 그에게 무기를 겨누었다. 관계자들이 그의 신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을 박무진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정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너먼트 1차전이 끝났습니다. 유는 집으로 가기 위해 앞서 걸었고 진과 하는 같은 방향이었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집은 같은 길에 있었습니다. 진은 유에게 왜 자신을 때렸냐고 물었고 이는 진과 강의 싸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게 되었습니다. 유는 강을 공격하려고 뛰어오르다가 우연히 진의 목을 꺾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서 그를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선수들에게 주입된 나노머신을 이용해 그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노머신들은 시합 중 입은 모든 손상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하는 그 조직의 첨단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나중에 진은 많은 상대와 싸워 강해지고 싶어서 토너먼트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한에게 왜 참가하는지 물었고 한은 돈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는 가족의 무술 도장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그녀를 놀리며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의 칼을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칼을 빼앗았고 그녀는 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칼을 잡으려 하자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은 사과하며 자신이 칼을 건져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진을 때리고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밤이었고 미라는 물속에서 자신의 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결코 그들의 달빛권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다. 어렸을 적 아버지는 그녀에게 검을 주며 아카데미의 강력한 후계자를 찾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자라면서 다른 소녀들이 일반적인 여자아이들의 활동을 즐길 때 오직 훈련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 현재로 돌아와 그녀의 휴대전화의 플래시 라이트가 갑자기 꺼져 어둠 속에 빠졌다. 진모리는 플래시 라이트를 들고 나타나 그녀가 검을 찾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계속해서 찾던 중 그녀는 그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가 검을 가져가자 그녀는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기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갑자기 한이 밝은 빛을 가지고 나타나 그들이 검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승자는 전국 고등부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권을 수련하는 고감도라는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라커룸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진모리는 자고 있었는데 강이 다가와 그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리가 잠들었지만 고가 끼어들어 강에게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 고의 얼굴을 발로 찼지만 진모리는 재빨리 깨어나 고의 등을 받쳐 그를 보호했습니다. 모리는 고에게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유미라와 한디철의 대결이었고 유미라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경기가 시작되었고 진모리는 손쉽게 자신의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TV로 다른 참가자들의 경기를 지켜보았고 한도 자신의 상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를 본 진모리는 그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갑자기 고감도가 나타나 앞서 강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개입해준 진모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방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나운서가 다음 경기 선수들을 호명했다.
진모리는 상대가 강이니 조심하라고 고에게 경고했다. 고는 모리에게 강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정신력 싸움에서 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의식을 잃거나 항복할 때까지 시합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링 밖으로 20초 이상 나가면 실격이고 나노머신으로 부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고는 강에게 팔을 풀고 진정한 무술가의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고는 강에게 많은 타격을 가하며 진모리와 유를 그의 기술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강을 관중석으로 능숙하게 날려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천천히 링으로 돌아왔고 고의 공격에도 전혀 다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강은 한쪽 팔을 풀어 고에게 반복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의 전투 스타일은 눈을 찌르거나 아래로 내리치는 것까지 허용하는 등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스타일임이 분명해졌다. 이때 고는 자신의 태극권 스타일이 평화를 찾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강에게 음양균형타라는 강력한 타격을 가했지만 강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강은 고에게 사죄하게 만들며 항복을 요구했고 고를 모욕하기 위해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는 굴복하지 않았다. 강은 계속 그의 얼굴을 밟고 그의 팔을 몸에서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진모리가 개입하여 그의 더러운 싸움 방식을 혐오하여 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회 주최 측은 진모리를 둘러싸고 그런 식으로 싸움에 개입할 수 없다고 알렸다. 강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이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무거운 바지를 벗었다. 그는 과거 약했던 시절 스승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만 스승에게 실패자라고 불린 장면이 비춰졌다. 현재로 돌아가서 강은 강력한 기술로 진모리를 공격했다. 주최 측이 개입하려 했지만 진모리는 뛰어올라 강을 여러 번 발차기 했다. 진모리는 강을 너무 많이 차서 강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이마에 흉터가 있는 박무진이 나타나 자신의 힘으로 진모리를 땅에 내던졌다. 마이크를 통해 그는 자신이 토너먼트 운영 책임자이며 진모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모리를 끌고 가는 중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칭송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종교의식을 치르는 듯한 장소에서 종교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라디오로 토너먼트 경기를 듣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신의 뜻을 따르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서는 주최 측이 모여 있으며 파란 머리 여성은 고강도가 중상을 입어 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진모리에게 당한 일에 겁에 질린 강이 보입니다. 여성은 강이 다시 싸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진모리가 방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주최 측은 그를 실격시켜야 할지 논의합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진모리의 기록을 보고 진모리의 할아버지가 진태진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 후 시합이 시작되었다. 유는 미국 레슬링 챔피언인 마미선이라는 여자와 대결했다. 많은 유의 나무 칼로는 승산이 없으니 다른 무기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시합을 시작했다. 많은 우승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 미국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유는 검으로 반격하려 했지만 마의 힘은 철처럼 강해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 유의 검은 멀리 떨어졌고 많은 승산이 없다며 유를 조롱했다. 격분한 유는 월광검무라는 힘을 풀어 마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다. 검 없이도 마는 쓰러졌고 유가 승리자로 선언되었다. 한편 진모리는 방에서 유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진이 들어와 진모리에게 그의 벌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진모리에게 초록 머리에 안경 쓴 남자를 이기면 토너먼트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모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굴욕적인 사건을 떠올리며 금발 남자와 싸우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바닥에 드러 누워 떼를 쓰며 금발 남자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안경 쓴 남자는 자신이 금발 남자보다 강해서 그 이유로 선택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진모리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진모리는 그 남자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이 나서 일어났다. 흉터 남자는 그 다음날 경기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는 한과 함께 걸으면서 싸움에 끼어든 진모리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진모리가 대회에서 실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은 그 사건을 놀라운 일이라며 진모리의 힘이 비상하다고 믿었다. 그때 진이 나타나 그가 초록 머리와 안경을 쓴 남자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흉터 남자가 준 과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과일이 에너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는 그가 너무 무모하다고 화를 냈지만 진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상처를 입은 남자와 파란 머리의 여자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 후 진모리는 집에서 복숭아를 먹으며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며 피를 토했다. 다른 장소에서 상처를 입은 남자는 그가 진모리가 진정한 전사인지 그의 할아버지만큼 강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은 병원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있었다. 한이 친구를 돕기 위해 상금을 벌 목적으로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친구는 의사들이 새롭고 값비싼 약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누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누나는 너무 바빠서 거의 잠을 잘 시간이 없고 한은 친구와 누나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은 친구에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지는 데 집중하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닮은 소년을 만났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고 둘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후에 한이 쓰레기 수거부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친구의 힘든 상황을 들은 몇몇 불량배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깡통으로 한 명이 그를 치면서 셔츠를 더럽히지만 한이는 그것을 주워들고 괴롭히는 아이들은 계속 그를 조롱합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온 한이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소년과 토너먼트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책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그 소년은 모든 가라테 패턴을 연구했기 때문에 한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작을 연습하고 익히면 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소년이 금속 야구방망이로 한을 공격했지만 한은 공격을 피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은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년에게 일으켜 세워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한이 그 순간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은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은 일어서서 12척이라는 힘을 사용했는데 동시에 12번의 공격을 가하는 기술로 한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소년은 그에게 이 공격이 뼈를 꿰뚫고 장기를 겨냥했기에 한이 일어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친구는 병을 이겨내고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었다. 현재로 돌아와 이 때문에 한은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서서 싸움을 계속했다. 소년은 72척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한은 흑구라는 기술로 소년의 공격을 받아쳤다. 그는 이어서 주작이라는 공격을 펼쳐 소년의 눈앞에 회오리를 일으켜 시야를 가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공격인 백호를 풀어 소년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했고 소년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소년은 자신의 이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네 번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된 소년은 쓰러져 토너먼트에서 탈락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녹색 머리의 위원과 모리의 시합을 발표했다. 하지만 진모리는 자기 집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갑자기 그의 몸속 무언가가 그를 깨웠다. 나중에 그가 싸움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들 그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달려와 링으로 뛰어들었다. 비록 그가 약간 피곤해 보였고 왜 그의 몸이 그렇게 심하게 타오르는지 몰랐지만 그를 보자 초록머리 심판이 그를 조롱하며 그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나운서는 규칙을 설명하며 불공평한 시합이므로 진모리가 상대를 한 번만 쓰러뜨리면 승리한다고 말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진모리는 순식간에 심판의 안경을 벗겨내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해설자는 놀라서 경기가 끝났다고 외쳤고 관객들은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실망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격분하여 진모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모리는 공격을 피하고 그를 날려버리는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관객들은 진모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침묵했습니다. 그 후 거대한 괴물이나 신이 그 남자의 몸에서 나타나 진모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진모리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링 주위를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 괴물의 힘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괴물은 진모리에게 검을 꽂으려 했지만 무언가에 막히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른 위원들이 진모리에게 굴욕을 당한 것에 분노한 녹색 머리 남자를 제압하기 위해 도착했다. 무진이 도착해서는 그 남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석 달치 월급을 삭감하는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진모리에게 다가가 승리를 축하했다. 진모리는 배가 너무 고프다며 바나나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진모리가 진태진의 손자이자 소위 호랑이 새끼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어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고등부 신의 격투대회를 다루며 진행자들은 예선을 통과한 4명의 선수만 남았다고 발표했다. 그 선수들은 갱생 태권도의 모리, 월광검술의 계승자인 풀 컨택트 가라테 최고수 한, 그리고 브라질식 격투 스타일의 전문가인 다른 선수 병이었다. 다음 경기는 유와 한의 대결로 결정되었다. 그 후 친구들은 거리를 거닐며 결승전에 진출할 선수를 예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갑자기 그들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고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유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놀라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유는 어린 사촌과 함께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성진이 유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그가 유명한 텔레비전 격투가라고 말합니다. 성진은 미라와 그녀의 검이 빛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촌에게서 접근을 받는 장면이 회상으로 나옵니다. 그녀의 삼촌은 이제부터 그녀가 자신과 함께 살며 아버지의 검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술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너무 약했고 제자들은 도장을 떠났다. 유는 자신이 그 검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검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후에 도장에서 삼촌은 성진에게 유와 결혼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그녀와 그 검을 이용한 많은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형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표했다. 나중에 모리는 어떤 버거를 주문할지 고민하던 중 줄에서 그의 친구의 다가오는 결혼에 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성진 씨와 결혼하는지 묻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찾았는지 묻자 그는 토너먼트를 주최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유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문을 열고 사랑하지 않는데 왜 특히 준결승전 시점에 결혼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검과 월광 스타일을 위해서 그래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문을 닫았고 모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슬퍼 보였다. 다음으로 모리는 음식 배달부로 일하는 한에게 전화를 걸어 유가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텔레비전 방송인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모리는 미라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면이 바뀌면서 유는 신부로 차려입고 있었고 그녀의 삼촌은 그녀가 다른 여자아이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집에 머물면서 청소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길을 걸을 때 다른 여자아이들의 옷을 응시하곤 했다. 그녀에게 사줄까 물어보곤 했지만 그녀는 항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했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는 성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유가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아직 어리다고 말하며 조카의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유가 들어와 자신은 행복하고 결혼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힘이 월광검유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평소와 다르게 말해서 사촌은 슬퍼졌다. 나중에 우리는 사촌이 진모리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유와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이유를 이해시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나타나 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가 유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 그는 경비원들을 넘으려 했지만 땅에 쓰러졌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성진의 진짜 의도를 보았고 그가 모두 가운을 입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교단의 지도자는 젊은 남자에게 검과 그 검을 휘두를 손, 즉 유만이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유를 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도자는 그 검을 가진 자가 신처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는 경비원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약해서 태권도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이 나타나 어깨로 경비원들을 쳐서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는 진모리에게 그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밀쳐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경비원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모리가 결혼식을 방해했지만 성진은 하인이 가져온 칼로 모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이 손으로 칼을 막아서 모리가 유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리는 유에게 성진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유는 아버지의 뜻, 즉 자신이 매우 강한 사람을 찾아 칼을 물려줘야 한다는 뜻을 이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자신과 데이트하려던 모든 남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모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모리는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삼촌이 개입했고 그녀는 실수로 삼촌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삼촌과 사촌 모두 그녀의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검을 다루는데 원하는 기술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린 그녀는 결심을 하고 성진에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빛검법을 자신이 지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거절하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검과 그녀를 손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녹색 머리 남자가 모리와의 싸움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신을 소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성진은 하늘 향해 검을 휘둘렀고 유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달빛 기술로 그를 공격했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과 하는 모두 그녀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밖에서 불을 바라보며 유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성진이는 아버지의 검을 가지고 차로 도망쳤고 그녀는 아버지의 영혼은 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며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갔고 삼촌과 어린 소녀 모두 그녀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하는 병원에 있었고 의사들은 그의 친구를 소생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맥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하는 직장에 있었고 평소 그 남자들이 그를 놀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친구를 비웃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 3명을 모두 때렸습니다. 그때 한과 유의 토너먼트 준결승전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한은 친구의 죽음에 분노에 차 있었고 관중들은 그가 유를 잔혹하게 때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가 심하게 다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때리려 했기에 사회자가 개입하여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 그는 모리를 지나치며 결승전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모리는 한이전과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하는 친구가 아프기 전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들은 방과 후 매일 싸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로 돌아왔고 그는 화장실에서 친구와 유에게 가한 부상을 생각하며 토하고 있었다. 이어서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사용하는 변과 모리의 준결승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리가 한 방에 KO승을 거두면서 경기는 빨리 끝났다. 진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다. 진행자는 결승전이 모리와 한의 대결이 될 것이며 승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중에 모리는 나노머신 기술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있는 유를 찾았다. 그녀는 그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런 식으로는 한과의 결승전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해서 졌다고 말했지만 모리는 싸움으로 인한 부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나중에 한은 병원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살아있었지만 혼수 상태였다. 다음 날 예선 마지막 날이 왔다. 선수들은 링으로 불려졌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무진은 진을 가리키며 호랑이 새끼가 깨어날까 궁금해했다. 둘은 팽팽하게 맞섰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아직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한이 모리의 입에 강한 일격을 가하자 유와 마찬가지로 모리는 피를 쏟으며 뱉었다. 화가 난 모리는 일어서서 친구를 다친 것에 대해 한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쇄신 태권도에 여러 발차기를 날렸고 한은 코너에 쓰러졌다. 하지만 모리는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한이 그의 손을 잡았지만 자신도 유도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리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유가 삼촌과 사촌과 함께 병원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의 친구 방 앞을 지나가다가 그가 나노 기술로 치료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토너먼트 주최 측과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녀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죽은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그의 친구 한과 다시 싸우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흉 터진 남자가 한에게 그의 친구를 돕기 위해 대회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이 준결승과 결승에서 매우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그는 나노머신을 이용해 그의 친구의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이 유와의 경기에서 모든 힘을 다해 싸웠고 지금 모리와의 경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한은 신의 자세로 모리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모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회자는 모리가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까지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0이 되기 전에 흉터투성이 남자가 나타나 한에게 그의 친구가 그 순간 모리가 숫자가 0이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후 우리는 한의 학창시절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나이 많은 학생들과의 싸움에서도 항상 이기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몽둥이를 든 학생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예상치 못한 동맹, 나중에 그에게 매우 중요한 친구가 나타나 싸움을 도왔습니다. 승리 후 둘 다 지쳐서 땅에 누워있는 동안 친구는 한에게 왜 그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한은 씁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어울렸던 아이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한에게 사람들을 더 신뢰하라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한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친구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소식에 괴로워했다. 모리는 잔혹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한은 가차없이 방어했다. 이때 우리는 흉터투성이 남자가 한과 나눈 이전 대화를 알게 된다. 그는 나노머신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계약은 끝났고 한은 자유롭게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한은 모리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추했다. 그는 또한 돌아가신 친구의 말, 사람을 더 믿으라는 충고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떠올렸다. 모리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은 저항하지 않았다. 격렬한 싸움 중에 유는 한에게 자신과 싸웠던 때처럼 싸우라고 간청하며 그의 죽은 친구가 남긴 편지를 건넸다. 유는 그 내용이 싸움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여 한에게 그 내용을 모리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편지를 받자 한은 친구가 죽기 전에 그것을 썼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 편지에는 그의 행복이 담겨 있었고 한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진 그들은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모두 최선을 다하며 만족해했다. 모리는 강력한 블루 드래곤 킥을 날렸고 한은 그대로 쓰러졌다. 진모리가 토너먼트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한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친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억이었고 친구는 기뻐하며 함께 웃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은 미소는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친구는 그러면 절친이 되자고 고집했다. 현재로 돌아와 모리가 손을 내밀자 하는 모리의 미소가 죽은 친구의 미소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악수했고 모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선언했다. 유는 한을 일으켜 세우며 다음 경기에서 그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며 관중들은 그들의 새로 맺어진 우정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다. 진모리의 할아버지 진티즈는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종교단체의 로브를 입은 남자들 무리에 둘러싸인다. 그들 중 한 명이 노인을 다가가 강한 이들이 힘을 합쳐 그들의 대의에 동참하자고 제안하며 그들이 하늘로부터 힘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인은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종 그의 손자에게도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러한 거절에 남자의 표정이 변하는데 마치 노인에게 어떤 힘이나 조종을 썼던 것처럼 보인다. 모리는 침대에 누워 어린 시절 이후로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의 행방을 곰곰이 생각한다. 한편 텔레비전에서는 진행자들이 2주 후부터 팀 대항으로 열리는 전국 대회를 알린다.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각 지역 예선에서 3위 안에 든 선수들이 팀을 이뤄야 한다. 3위와 4위를 가리기 위해 유는 브라질리안 주짓수 스타일의 선수와 경쟁하여 가볍게 3위를 차지한다. 관중석에서 모리는 유를 열렬히 응원하지만 유와 한은 다소 어색해한다. 대회 운영진은 팀들의 자세한 분석을 검토하고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을 시행합니다. 이 변경은 팀원 누구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모두 열쇠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가장 강한 감정이 잠재된 힘을 일깨울 때 열쇠가 각성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운영진은 예선 이후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종교 집단의 대담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모리는 유가 이겨서 세 사람 모두 곧 있을 큰 대회에 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걷고 모리는 친구들과 함께 대회에 갈 생각에 들뜹니다. 하지만 갑자기 깨달음을 얻습니다. 팀 대항전에서는 친구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는 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지 묻고 모리는 최강자가 되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 중에 모리는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 사람은 금방 사라지고 모리는 궁금증을 느낍니다. 나중에 흉터 있는 남자가 모리를 감시하도록 보낸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 노인이 고수임이 드러나고 그들은 카드를 사용하여 이러한 고수들을 소환합니다. 총 6명입니다. 노인은 예전에 무겐의 스승이었고 진모리가 신선 과일을 먹고 살아남았으니 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를 가르치려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리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도포를 입은 남자들은 하늘에서 신을 불러내고 거대한 칼이 내려오는 포탈을 만듭니다. 그 칼은 노인을 향하고 있었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유는 팀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신이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나중에 그녀는 한 상점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합 진행자를 만난다. 그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게 된 그녀는 그의 시합 승리를 축하한다. 그는 진짜 토너먼트가 시작될 것이며 그녀는 월광검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감정을 검에 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힘은 헛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놀랍게도 그는 월광검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고 밝힌다. 발표자가 차로 돌아가는 길에 역겨운 냄새를 감지 하는데 그것은 낙스의 일원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이후 한은 무겐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겐은 친구의 죽음 이후에도 한이 여전히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하며 계속 싸울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한은 큰 빚을 갚겠다는 그의 다짐과 토너먼트에서 승리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말하며 그것이 그의 죽은 친구가 원했던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토너먼트 뒤에 숨겨진 힘에 대한 호기심을 표하며 모리의 싸움 중에 녹색 머리 남자에게서 나타난 신을 언급한다. 이 포크로는 벽에 있는 신들의 이미지를 응시하며 상처 입은 남자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모리는 더 많은 근육을 얻고 당신과 한을 놀라게 하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훈련 일정에는 고양이를 쫓아가는 것과 같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는 몇몇 아이들이 나무에 걸린 풍선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불행히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그가 떨어져 발목을 삐끗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앞서 등장한 노인이 그 뒤에 나타나 발목에 바늘을 꽂아 그의 통증을 기적처럼 완화시켜줍니다. 그 후 흉터가 있는 남자는 신들의 개념과 사람들이 신들로부터 힘을 끌어내어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전투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이 힘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차력이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너와 하는 모리의 집을 방문해. 모리가 너희가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았는지 묻자 너는 모리가 내 집에 방문했을 때 했던 것과 같은 장난스러운 대답을 해. 모리의 집에 들어가자 그들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을 마주하게 돼. 모리는 할아버지와 산에서 살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의 곳으로 이사 왔다고 설명해. 새 친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은 지식을 서로 교환하며 차력과 모리의 치유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리는 유의 아픈 어깨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줘. 그들은 많은 토너먼트 참가자들이 이제 신의 힘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전국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는 엄청난 기대를 모으는 전국 대회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 9개 지역을 대표하는 3명의 선수, 총 27명의 경쟁자들이 참가합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신의 힘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승부는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유는 이번 대회 사회자가 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챕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TV 방송을 통해 전 사회자가 공원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충격적인 뉴스는 관중과 참가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러자 이 끔찍한 범죄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드러나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혼란과 폭력을 즐기는 듯합니다. 그는 안경을 쓴 녹색 머리의 심판위원, 즉 토너먼트의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을 제거한 것에 대해 음흉한 만족감을 표합니다. 진행자는 3번의 대결이 있을 것이며 2번 이기는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리가 먼저 나서서 싸우게 되고 유는 상대팀이 만만치 않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고 말합니다. 전투 중에 그는 자신의 몸의 여러 부위를 만지며 그것이 그의 숨겨진 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객석에서 나이 드신 남자분은 티진의 태권도에 속한 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준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리는 몸의 잘못된 부분을 건드려 움직일 수 없었고 상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하는 상대팀에서 가장 체격이 큰 선수와 대결합니다. 진행자는 이 선수가 38세로 이 대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라고 지적하며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관객들은 놀랍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진행자와 녹색 머리의 심판을 죽인 인물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녹색 머리의 남자, 듀는 폐에 칼이 꽂힌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신을 불러내고 신은 곧바로 암살자의 팔을 잘라낸다. 대회장으로 돌아와 하는 나이 많은 상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는 폼에게 여러 차례 강력한 주먹을 날리고 폼의 형은 걱정한다.
하지만 폼의 형장은 폼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이것은 폼광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회상을 불러일으킨다. 그곳에서 동료들은 그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것을 비웃었다. 그의 형은 공부할 책을 담은 가방을 가져다주고 두 형제는 폼의 결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장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처럼 패배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펜싱 시합에서 진 후 그녀는 펜싱검을 벽에 던지며 좌절감을 표출합니다. 풍광이 다가와 그녀의 안부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험담을 많이 하기에 그녀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모두가 그를 가난한 학생이자 나이 많은 학생이라고 놀리는데 왜 계속 노력하는지 묻습니다. 풍광은 학교를 나온 후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포기했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는 비 오는 날 일을 하러 뛰어가며 떠난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가고 하는 링에 서 있지만 상대가 강력한 일격을 가해 그를 코너로 밀어넣는다. 풍광은 자신이 이 대회를 반드시 이기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꿈은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차력으로 토르의 망치를 소환하고 한에게 공격하지만 한은 블루 드래곤의 힘으로 공격을 막고 망치를 파괴한다. 풍광은 땅에 쓰러지고 한이 승자로 선언된다. 다른 장면에서 듀와 그를 죽이려 했던 암살자 사이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듀는 재빨리 암살자의 다른 팔을 베어버리지만 암살자는 자신이 재생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흔들림 없이 듀는 암살자의 몸에 여러 장의 카드를 꽂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듀가 치명타를 날리려 할 때 그 광경에 사제복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종교 집단의 사제들입니다. 소녀는 자신을 익슬라이라고 소녀는 자신을 세턴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이상한 힘을 휘두르며 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듀가 제한기를 제거한 것을 알고 있는 백발의 조직자가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조사하러 왔다. 대회장에서는 듀와 장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하려 하고 승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팀을 결정짓는다. 처음에 두 소녀는 막대기를 들고 싸우지만 장은 듀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다. 풍광은 장을 열렬히 응원하며 흔들림 없는 결의로 싸우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장은 노란빛의 검과 같은 힘을 불러일으켜 듀를 공격하려 하지만 듀는 재치 있게 공격을 피한다. 공원에서 진행자의 말을 떠올리며 듀는 달빛 검술의 모든 힘을 풀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장의 검을 부수고 승리를 거머쥔다. 듀와 백발 소녀의 대치는 이어지고 그들은 사이비 사제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하지만 사제들을 처치하기 전에 익슬라이가 세턴을 붙잡고 둘은 간신히 도망친다. 한편 다른 암살자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폭발하여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키고 건물 전체의 전력을 차단한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폭발해서 살아남는다. 후에 모리와 유는 승리를 축하하고 한은 싸움 도중 유를 너무 세게 쳤던 순간을 되새기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장이 의식을 회복하고 풍광은 그녀를 걱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며 내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다음 경기는 초록색 머리의 전주곡이라는 소년이 음표와 불을 이용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의 상대인 제골틱은 거대한 상어를 소환하고 상어는 주곡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한다. 이에 주곡의 팀 동료인 한 소녀가 개입하여 그를 돕고자 하지만 제골틱은 그녀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계속해서 발로 차 관중과 참가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유는 실격을 우려하여 모리가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이번에는 한이 나서서 제골틱과 맞선다. 아나운서는 그들 사이에 서고 가족 회사를 위해 승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부상당한 소녀는 일어선다. 그는 번개를 소환하여 발사하지만 제골틱은 능숙하게 그것을 무력화하고 상어를 다시 소환하여 소년을 삼켜버립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부상당한 소년을 치료하는 동안 흉터가 있는 남자 박 씨는 상황을 고민합니다. 노인 한 분이 제골이 대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분명하니 실격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골이 그들이 찾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합니다. 한편 진모리, 유, 한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과 유는 다음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은 이전 개입으로 인해 참가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편 진모리는 박일표라는 파이터에게 감명을 받는데 그는 강력한 발차기 한 방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둔다.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박일표의 후드티는 모리에게 할아버지 군복을 떠올리게 한다.
길을 걸으며 한대룡은 강해지는 것과 신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인 차력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회상 장면에서 박무진은 어떤 파이터들은 차력을 얻기 위해 수년간 기술을 연마하지만 성공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른 이들은 영감을 받아 더 쉽게 이 힘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진모리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신의 힘에 의존하기를 거부한다. 이 결정은 유우에게 걱정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모리가 평소보다 더 슬프고 조용해 보이기 때문이다. 진모리는 박과 파란 머리의 소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린다. 그들은 그에게 할아버지가 최근 산에서 공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박무진은 할아버지가 살아날 확률이 낮다고 걱정했지만 진은 할아버지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로 돌아온 진모리는 생각에 잠기며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한다. 그때 박일표가 흥분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오며 만남을 기다린다. 그들은 우정 어린 주먹질을 주고받고 결국 교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일표는 자신의 열정에 대해 사과하고 진을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민다. 대화 중에 박일표는 예선전부터 진모리의 활약을 지켜봤다고 밝힌다. 일표의 후드티에 있는 호랑이 문양에 대해 궁금해하던 진모리는 그에 대해 묻고 박일표는 진태진, 모리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문양을 새겼다고 설명한다. 박일표는 진모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버지 장례식 후 어머니에게 버려졌다고 털어놓는다. 그 후 무술학원에 보내졌고 그는 외롭고 고립감을 느꼈다. 어느 날 진태진이 가슴에 잠든 어린 진모리를 안고 나타났다. 진태진은 박일표에게 다가가 전쟁 중에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표에게 그의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무술기술서인 티카욘을 건네주었습니다. 진태진은 일표에게 빨리 성장하여 훌륭한 무도가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일표는 진태진의 유니폼에 있는 호랑이 문양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일표는 제갈이 발사한 상어 이빨 공격이 진모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술로 이를 막았습니다. 일표는 제갈과 맞서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일표가 제겔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모습이 보이며 제겔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후 제겔이 떠나고 일표는 진모리에게 제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진모리는 일표의 도움에 놀라워하며 감사해하며 그의 도움 없이는 공격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깨닫는다. 장면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진모리로 바뀐다. 휴가 분노에 차 박 사장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왜 사망한 진행자의 가족을 살해하도록 허용했는지 따진다. 박 사장은 큐를 때리며 그들의 싸움으로 인한 아파트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9개월치 월급이 공제된다는 사실도 큐에게 알린다. 나중에 옥상에서 파란 머리 여자아이는 적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몸을 만들었고 진짜 아내와 딸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큐에게 설명한다. 한편 큐는 자판기 밑에서 동전을 꺼내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한이 그를 관찰한다. 한이 큐에게 다가가 제안을 한다. 그는 큐에게 차력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대신 매일 점심을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휴가 식비로 쓰는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한의 목표는 진모리보다 강해져서 결국 그를 이기는 것이다. 진모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감지 안 하는 그에게 믿음직한 동료가 되어주고 싶어한다. 박은 대회 주최 측과 만나 위험한 종교 집단 녹스가 그들을 노리고 있음을 밝힌다. 그는 그들에게 만약 녹스 조직원을 만나면 제거하라고 촉구한다. 한편 녹스 교단원들은 회합을 열고 그들의 지도자는 고등학생 신의 대회 주최 측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다른 장면에서 진모리는 자신의 17번째 생일과 할아버지 진태진과의 긴 이별을 되새긴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위험한 적들과 맞서 싸우도록 자신을 남겨두고 떠났던 기억을 떠올린다. 큐와 한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음식을 가져와 저녁 내내 함께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이는 출전 정지 상태지만 그들은 함께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진모리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지도가 담긴 편지를 받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진모리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서둘러 갑니다. 그는 유아한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토너먼트에 제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8강전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간 토너먼트에 진출한 서울과 제주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유아한은 진모리를 찾지만 어디에도 없다. 파란 머리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싸움이 시작하려 한다며 경기장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한다.
그녀는 진모리가 자기 차례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실격되고 그들의 팀이 토너먼트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중에 한이 이미 실격된 후 유는 혼자 링에 선다. 그녀는 상대팀과 맞설 준비를 하면서 진모리가 돌아올 시간을 벌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검은색 로브를 입고 나타나 노크스 조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유와 싸울 무사가 옷을 벗자 그의 근육질 몸매와 유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목검이 드러나면서 다가올 싸움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격렬한 싸움 중 유의 목검이 부러지고 그녀의 강력한 상대는 풍천이라는 국보급 검을 드러냅니다. 상대의 엄청난 힘을 지닌 검의 등장에 유는 자신의 무기에 숨겨진 검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근육질의 상대는 수년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유가 자신의 검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고 조롱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는 잠시 상대의 무기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검을 휘두르려 하자 자신의 검임을 알아보지만 검은 그녀의 손에서 사라져 상대의 손에 나타납니다. 그는 검이 진정한 주인을 인식하고 이제 그를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진모리는 할아버지를 추적하여 버려진 장소에 도착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할아버지를 사칭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기꾼의 머리가 기괴하게 뒤로 돌아가더니 부풀어 오르며 결국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한 남자가 나타나 진모리에게 그가 키를 찾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알린다. 진모리는 흔들림 없이 그 남자가 수많은 동일한 복제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며 치열한 전투 준비를 한다. 동시에 유는 강력한 상대에게 끊임없이 가혹한 폭행을 당하며 자신이 힘이 부족하다고 조롱당한다. 판이 진모리를 찾다가 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방을 발견합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한 여자가 나타나고 판은 잠시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싸움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와중에 지글이 방에 들어와 여자의 행동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진모리의 싸움으로 돌아가 그는 압도적인 수의 복제체들 때문에 고전합니다. 그들은 모두 진모리에게 달려들어 바닥을 뚫고 지나갑니다. 쓰러지는 와중에 진모리는 유가 싸우고 있는 제주팀원들의 시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제주팀원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분을 빼앗아 진모리 팀에 대한 승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합니다. 진모리는 자신의 몸의 특정 지점을 눌러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한편 근육질의 상대는 계속해서 유를 압도하고 유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는 진모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유는 친구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었다. 근육질의 상대는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유는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공중에 떠 있었고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쟁의 신의 목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전쟁의 신은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주기로 결정했다. 유는 일어섰고 우리는 그녀가 여포라는 이름의 신을 소환하는 능력을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검이 그녀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근육질 남자 또한 자신의 찰력, 크라켄을 사용하지만 유는 그를 쉽게 물리칩니다. 아나운서는 유를 승자로 선언하지만 그녀는 극도로 지쳐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진모리가 와서 그녀를 부축합니다. 유는 그를 보고 안도합니다. 그 후 진행자는 두 번째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그들이 부상 치료를 하는 동안 한은 그녀가 차력을 얻은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들은 진모리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싸움이 시작되고 진모리의 상대는 그가 어떻게 복제인간들로부터 탈출했는지 묻는다. 진모리는 침묵을 지키며 파란 용을 이용해 강력한 공격을 시작한다. 이 힘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진모리 자신이 만든 힘이다. 진모리가 상대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전에 복제인간을 어떻게 처치했는지에 대한 비밀도 드러난다. 후반부 장면에서 1표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골이 1표의 절친 순진이의 다리를 부러뜨려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1표에게 순진이는 결국 걸을 수 있게 되겠지만 무술 연습은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알립니다. 1표는 제골을 찾아가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의 부상당한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혹독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1표를 체포합니다. 그 사건 이후 그가 경찰서를 나오자 밖에 있던 한 남자가 그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그 편지는 고등부 최강자 결정전 참가 초청장이었습니다. 제안을 고려한 후 그와 다른 여자아이는 상금으로 친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박은 진모리, 한, 유아에게 사칭 제주팀과 관련된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이 토너먼트에서 탈락시키려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여전히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한은 공격의 동기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흉터 있는 남자는 그것이 NOX 조직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한편 진모리에게 패배해 중상을 입은 복제인간 남자를 다시 보여줍니다. 제겔이 나타나 자신은 조직원이 아니며 정보 수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떠나면서 거대한 상어를 소환하여 중상을 입은 남자를 죽이고 열쇠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합니다. 대회는 계속되고 진모리 팀은 1표 팀과 대결합니다. 유아와 한은 진모리의 이례적인 행동을 관찰하며 그가 평소보다 조용하다고 언급합니다. 이어서 한과 송아라는 여자아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숭아가 한을 거세게 공격하지만 그는 앞서 박이 공유한 정보를 떠올립니다. 박은 NOX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차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그것을 숙달한 자는 그들의 조직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진모리의 할아버지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NOX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표하지만 박은 그들이 아직 너무 약하다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토너먼트에서 승리하면 NOX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하는 소녀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링의 구석으로 날려보냅니다. 1표는 그녀에게 상황이 불리하니 계속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하며 순가에게 닥친 같은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의 기억을 기리며 싸울 결심을 한다. 이 결단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한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의 힘은 압도적이어서 결국 그가 승리한다. 한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진모리에게 다가가 그들이 하나의 팀으로 대회를 함께 이길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 후 유는 그들을 포옹하며 서로의 단합과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친구의 말에 감동한 진모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장난기 넘치고 명랑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한편 1표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슬픈 표정으로 지켜보며 쓰러진 친구를 돌본다. 곧 진이 와서 순가가 토너먼트 참가를 언급했던 것을 인지한다. 순가는 다리에 대한 1표의 걱정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특히 진모리와 대결하고자 하는 소망을 위해 싸울 것을 격려한다. 그녀의 말에 힘입어 1표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며 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다른 장면에서는 녹스의 리더 상이 치명적인 힘을 풀어 여러 사람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의 행동은 오랜 부재 끝에 다시 나타난 박에 의해 중단됩니다. 상은 박이 나타난 지 오래되었음을 인정한 후 박이 잠재된 열쇠를 찾기 위해 토너먼트를 조직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어 상은 강력한 주술을 행하여 하늘의 상징을 나타내고 하늘로 꿰뚫는 빛을 발산하여 포털을 만듭니다. 이 포털을 통해 진모리의 할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거대한 검이 내려옵니다. 이후 진모리와 1표의 격전이 시작될 토너먼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1표는 진모리에게 지금의 태권도 실력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1표는 진모리가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실수를 지적한다. 근접전 대처 능력 부족, 공격을 소리내어 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기술들. 1표는 속수무책인 진모리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1표는 기회를 틈타 진모리를 조롱하며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현재 나약한 모습에 몹시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중요한 순간 진모리는 전세를 역전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유의 월광검 스타일 기술을 사용하여 유와 1표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 기술은 1표에게 효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진모리는 한의 현무 기술을 이어서 사용하며 1표가 앞서 지적한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포털로 눈을 돌리면 신과 같은 특징을 가진 그림자 인물이 나타나 거대한 검에 힘을 가하며 이 신과 같은 존재가 토너먼트 주최자들을 심판해주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이 십자가 모양의 방패를 소환하여 개입함으로써 검이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어서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북치는 사람들과 함께 일련의 주술을 행하며 또 다른 포털을 엽니다. 이 포털에서 한의 무리들이 나타나 검을 잡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6명의 강력한 존재 중 하나를 소환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한편 도시 거리에서는 조직원들이 녹스 추종자들과 싸우고 있다. 박은 십자 모양의 방패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 방패는 여전히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요한 순간
두 번째 포털에서 하나의 생물이 나타나 검을 물고 그것을 부숴버린다. 조직원들은 승리를 거둔 기쁨에 들떠 축하하고 있다. 이 사건들 후 우리는 진모리와 일표의 치열한 전투로 돌아가며 두 전사는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일표가 싸움 내내 모리에게 지도를 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모리는 인상적인 무술 실력을 보여줍니다. 잠시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진태진과 진모리가 무술학원에서 일표를 방문했던 때입니다. 방문 중에 노인은 일표에게 만약에 손자가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귀중한 것을 가르쳐줄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일표는 진모리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약속을 지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하면서 일표는 결국 패배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진태진에게 한 약속, 즉 그의 손자가 엄청나게 강해지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흰꼬리 여우와 마주치는 기이한 꿈 같은 상태에 빠진다. 이 순간 일표는 결코 지을 수 없다고 강력히 선언한다. 모든 목격자들의 놀라움 속에서 그는 일어섰고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눈은 노랗게 빛나며 9개의 불타는 꼬리가 나타난다. 이 놀라운 변신은 일표에게서 나오는 힘이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닭과 상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든다. 이 비범한 전개를 목격한 상은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열쇠가 드러났다고 선언한다. 물론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성과 가독성을 위해 편집하길 원하시는 부분을 공유해주세요. 과거 시제로 초등학교 7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에 맞춰 필요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진모리 포함 모두가 일표의 변신에 놀랐습니다. 제골의 차력 공명으로 일표가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표는 자신감 있게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진모리는 일표를 공격하려 했지만 일표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공격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표는 맹렬한 반격을 퍼붓고 진모리는 그에 밀려 땅에 쓰러집니다. 우아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강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놀라워하며 진모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에 감탄합니다. 일표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모리는 이를 알아챕니다. 1년의 방어 과정을 거치며 진모리는 차력이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두 사람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일표는 두려워 공격을 퍼붓지만 불꽃의 짐승들이 진모리에게 다가가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진모리가 빛나는 빛을 하늘로 발산합니다. 그는 몸에서 강력한 에너지 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일표는 이 갑작스러운 힘의 급증에 놀랍니다. 놀라운 변신 후 일표는 백귀야행이라는 강력한 공격을 펼칩니다. 하지만 진모리는 강력한 회오리를 만들어 일표를 구름 위로 날려보냅니다. 위에서 거대한 손이 내려와 일표를 링으로 강제로 되돌리고 그의 변신을 끝냅니다. 아나운서는 진모리를 승자로 공식 선언하고 관중들은 격렬한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며 폭발합니다. 유아하는 신모리를 안으러 링에 신나게 뛰어듭니다. 하는 신모리가 차려옥을 사용했는지 묻지만 신모리는 방금 일어난 기이한 일들에 대해 자신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편 상은 결과에 깜짝 놀라며 떠나기 전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 사이 무지는 팀에게 열쇠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즉시 부상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후 신모리는 병실에 있는 일표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누가 더 강한 싸움꾼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친근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자 진모리는 일표에게 할아버지의 행방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승리하면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상처 입은 남자의 약속 때문에 대회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다짐한다. 진모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표는 결승전에서 제갈을 상대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한마디 덧붙인다. 다가올 시련에도 불구하고 일표는 진모리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그들이 함께 보낸 어린 시절과 쌓아온 우정을 떠올리게 한다. 제갈의 이전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곡은 가족 회사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병원 복도를 걷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하게 제갈과 마주친다. 주곡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주곡은 괴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광폭화한 주곡은 일표의 친구들을 붙잡아 자신의 몸속에 가둡니다. 일표는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주곡에게 맞서 싸우려 하지만 심각하게 약해져 있습니다.
제갈이 상어 이빨을 이용해 주곡의 괴물 같은 형상을 꿰뚫고 흡수당했던 소녀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주곡은 자신의 신체 조직을 방출하며 일표의 친구들을 다시 가둡니다. 주곡 안에 갇힌 소녀가 주곡을 설득하려 하지만 주곡의 광부는 계속되고 제갈이 상어를 소환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소녀는 죽고 일표는 친구들의 고통을 목격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일표는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제갈을 붙잡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둘 다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한편 녹스의 리더 상은 거리를 걸으며 선언을 한다. 그는 마침내 열쇠를 찾았다고 알리고 하늘을 나는 괴물들을 풀어놓는다. 이러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박은 고등부 최강자 결정전을 끝내기로 결정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혼란 속에서 거대한 신과 같은 존재가 포털을 통해 내려오고 그 그림자 같은 모습은 진몰이, 이유, 한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안겨준다. 녹스의 리더상은 이 사건들을 즐기는 듯하며 이것을 중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선언한다. 장면이 바뀌면서 손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주곡의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 이야기는 제갈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의 과거를 조명한다. 그는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지고 승자가 되어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일표와의 싸움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덧씌웠던 패배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로 돌아와 제갈과 일표는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둘 다 자신의 차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일표의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고 이성을 잃게 만들었지만 제갈은 그 변화를 인지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에 비유한다. 한편 토너먼트 주최 측은 포털에서 나타난 비행 괴물들과 싸우게 된다. 퓨는 자신이 제거하는 각 괴물마다 상당한 돈을 벌게 될 것이라 기뻐하며 그 돈으로 빚을 갚을 계획이다. 박은 개입하여 하늘의 보호막을 만들어 내려오는 신이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다. 녹스의 리더상은 자신의 사악한 목표, 즉 세상의 모든 조각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표는 제갈을 공격하지만 제갈은 괴물 같은 존재를 소환하여 일표를 물게 하고 그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일표 안에 있던 열쇠가 공중에 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쇠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중심이 됩니다. 결국 상이 열쇠를 잡지만 진몰이는 왜 모두가 그렇게 열쇠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어리둥절해하며 재빨리 발로 차버립니다. 한편 박은 내려오는 신의 파괴적인 힘을 막으며 보호막을 계속 유지합니다. 점점 악화되는 위기에 미국 정부는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들의 첨단 기술이 예신들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무겐과의 동맹을 끊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박에게 알리고 박은 주문을 외워 토너먼트 참가자들을 산속 외딴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일표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한은 자신의 치료 능력을 지닌 차력을 사용하여 일표의 부상당한 친구들을 치료한다. 그때 순지는 진몰이에게 일표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도왔던 이유를 설명한다. 일표는 도시 전체에 닥칠 강력한 위협을 예견하고 진몰이를 그러한 위협에 대비시키려고 노력했다. 바로 그때 일표가 의식을 회복하고 진몰이는 그에게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 일표는 열쇠의 정체나 자신 안에 있었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진몰이에게 열쇠를 안전하게 지키고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제글이 다시 나타나 유아한에게 열쇠의 행방을 묻는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려 하였고 이로 인해 제글은 그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한다. 그 후 장면에서 진몰이는 친구들을 찾기 위해 떠나고 심각하게 부상당한 그들을 발견한다. 한은 제글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도망가라고 조언한다. 제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대담하게 선언하고 열쇠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그 후 신은 계속해서 방패를 깨고 그 순간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다. 노인전 예신은 사람들을 도시 밖의 안전한 곳으로 텔레포트시켜 그들을 보호했다. 손자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후 저는 핵미사일을 관통하여 6명 중 1명으로서의 신의 힘을 사용해 신의 방패를 파괴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비행 괴물들은 죽었습니다. 모리와 제글의 싸움 도중 둘 다 강력한 폭발을 감지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쓰러졌지만 상은 무사했습니다. 진모리를 보고 상은 그에게 열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글은 등에 나온 촉수를 이용해 모리의 친구들을 둘러싼 괴물들을 소환했다.
제글은 진모리를 결박하고 그에게서 숨겨진 열쇠를 빼앗았다. 열쇠를 손에 넣은 제글은 마침내 신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쇠를 삼키고 아기로 변신하더니 급속도로 성장하여 천사처럼 날개를 돋게 했다. 그 후 그는 이전 모습과는 크게 다른 최종 형태에 도달했다. 제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무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언급하며 모든 약자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밖과 다른 주최자들은 신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발을 일으킨 후 죽었고 그들은 산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편 진모리, 유 하는 그 지역을 떠날까 고려하던 중 갑자기 제글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은 훨씬 강력했고 진모리조차 그의 공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해친 제글에게 분노했고 노인에게 배운 침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신체의 여러 부위를 눌러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힘으로 그들은 함께 제글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번개처럼 반격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나 그들을 짓눌러 버리려 했습니다. 제글은 그들이 죽기 전에 고통받기를 원하며 창과 같은 힘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이 끼어들었고 등에 맞았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친구들에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진모리는 새로운 힘을 풀어놓았고 하늘에서 거대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상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진모리가 열쇠, 사탄태세의 수호자임을 깨달았다. 모리는 이마에 머리띠를 벗었고 그것은 왕관으로 변했다. 그의 눈 색깔이 변했고 지팡이는 그의 크기에 맞게 작아졌다. 진모리는 그것을 잡고 그 지팡이로 제글을 때리기 시작했다. 진모리가 새롭게 얻은 힘을 발휘하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놀랐다. 제글은 거대한 괴물들을 소환했지만 진모리는 지팡이로 그것들을 쉽게 꿰뚫었다. 그의 분노는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는 친구들을 다치게 한 제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진모리는 제글이 다친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제글을 땅으로 내던졌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제글은 일어나서 자신은 절대 패배자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진모리는 하늘에 구름을 모은 후 여러 번 제글에게 번개를 내리쳤다. 닭은 주최 측의 모리의 힘이 신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신성해졌다고 전했다. 제글은 변신이 풀리고 패배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라진 반면 휴아하는 평소에 배고픈 모습으로 돌아온 모리에게 안도하며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모리는 방금 전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데 애썼고 머리 위의 왕관은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글은 다시 일어섰지만 그의 얼굴은 급격히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괴기스럽고 여러 개의 손을 가진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모리는 다시 힘을 불러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때 일표가 와서 동료들을 믿으라고 일깨워주었다. 내 친구는 서로 껴안고 함께 제글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들은 서로 함께 싸우는 기쁨에 젖었고 모리는 푸른 용의 힘을 풀어 괴물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마지막 순간에 제글은 어머니의 작별 인사를 떠올렸다. 일표가 손을 내밀었지만 제글은 그를 뿌리치며 잘 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괴물 중 하나에게 삼켜져 최후를 맞았다. 일표는 제글의 사라지는 몸에서 열쇠 조각들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6인 중 하나이자 인류의 시조라고 선언하며 토너먼트에서 가장 강하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승자로서 원하는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알렸다. 급히 모리는 여자에게 다가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전투의 대가로 신체 일부가 없어진 친구들의 필요를 깨달았다. 모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소원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부상당한 참가자들의 몸이 원래의 다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자기 희생적인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기적적으로 사지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치유되어 전투 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리에게 그의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기운은 매우 약했지만 모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소리쳤고 그의 왕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진맥진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모리는 석 달간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유아한이 요리하는 것을 본다. 회상 속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여자는 일표에게 열쇠 조각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그에게 열쇠의 수호자로서 열쇠를 모으는 임무를 맡긴다. 열쇠는 신들에게 도전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리는 전투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면 사탄 테이세이의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강해지기로 결심한 모리, 유 하는 먼 곳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다.
그들은 서로 껴안으며 진심 어린 순간을 나누고 모리는 그 세 사람이 함께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실종된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진티즈는 팔이 잘린 채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자를 생각하며 손자가 신들조차 물리치고 운명에 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